7장 8절 QR 분해는 우리가 이 그람슈미츠 정규 직교화 과정의 직접적인 이 응용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행렬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이 컬럼들이 1차 독립이라고 해요. 그럼 이 컬럼들을 가지고 여기 컬럼들에 대해서 컬럼 벡터들을 가지고 정규 직교화 과정을 진행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바꿔 정규 직교화 과정인 정규 직교 행렬로 정규 직교 컬럼을 갖는 행렬로 바꿔요. 이렇게 이게 올소노말 벡터들로 이루어진 그렇게 돼서 이걸 Q라는 행렬로 놔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바꾸는 과정을 이용해서 A를 QR로 이 Q라는 행렬과 R이라는 삼각행렬의 곱으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 그람슈미츠 정규 직교화법을 한다는 것은 이 행렬을 가지고 행렬을 QR로 이렇게 곱으로 바꿨을 수 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요 A에다가 R이라는 과정들을 R 인버스라는 예를 들어서 어느 쪽인가? 이쪽이 있구나. R 이런 과정을 취해주면 Q가 된다는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주어진 벡터들을 올소노말 벡터들로 바꿔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다시 풀었으면은 A는 QR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렇다면 이 힘이 얼만큼 큰 힘인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이 내용이 바로 이렇게 행렬을 분해하는 거죠. 이것도 LU 분해, 행렬을 LU 분해한 것과 마찬가지로 행렬을 이 Q라는 컬럼들이 올소노말 벡터인 행렬과 삼각행렬 R의 곱으로 분해할 수 있다. 이 소리는 이 행렬 분해는 수치적으로 연립방 정식을 풀 때나 특히 고유값이나 고유 벡터를 구하는데 널리 이용돼요. 실제로 폰 노이만이 컴퓨터를 처음 발견해 갖고서는 쓴 게 바로 이 QR 분해예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좋구나, 컴퓨터가 정말 유용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 후에 지속적인 연구 지원이 가능했던 거고, 지금의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는 사실은 거기 이 QR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어떤 행렬 A가 주어지고 랭크가 m by n인데 랭크 A가 m이라 그러면 우리는 A가 풀 로우 랭크, 로우가 m이잖아요. 풀 로우 랭크를 갖는다고 하고, 랭크가 n이면 컬럼이 n이죠. 그럼 랭크 A가 n이면 이 A가 풀 컬럼 랭크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랭크가 갖는데 풀 랭크, m이나 n 또는 풀 로우 랭크 또는 풀 컬럼 랭크를 갖는다 그래요. 행렬 A가, 근데 행렬 A의 랭크는 그 m이나 n, 행렬 A의 랭크는 1차 독립인 로우의 개수를 넘지 못하죠. 또 행렬 A, 그러니까 m을 넘지 못하죠. 또 마찬가지로 행렬 A의 랭크는 1차 독립인 컬럼의 개수를 넘지 못하죠. 따라서 1차 그 컬럼의 개수인 m보다 클 수가 없죠. 따라서 랭크 오브 A는 m이나 n의 그 둘 다보다도 같거나 작기 때문에 미니멈 오브 n보다는 mn보다 같거나 작아요. 따라서 우리가 A가 풀 로우 또는 풀 컬럼 랭크를 갖는다고 하면은 단순히 그냥 A는 풀 랭크를 갖는 행렬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풀 로우 컬럼 랭크가 사실 똑같거든. 그렇죠? 풀 로우 랭크가 m이라 그러면 그게 바로 그 자신의 행렬 랭크가 랭크 m이고, 풀 랭크가 n이다, 풀 로우 랭크가 n이다 그러면 그게 바로 행렬 A의 랭크 n이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행렬 A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 행렬 A의 랭크가 K라고 합시다. 즉 m by K 행렬이 있는데 이게 풀 랭크를 갖는다 그래요. 예를 들어 풀 컬럼 랭크를 갖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러면 m by K 그 랭크가 K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m by K 행렬이 되겠죠. 어쨌든 행렬 A가 있어서 랭크가 K라 그러고 그 행렬 사이즈가 m by K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K개의 1차 독립인 컬럼들을 가지고 있는 행렬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행렬, 이 컬럼 벡터들을 가지고 여기서 정규 직교화 과정을 적용할 수 있죠. 정규 직교화 과정을 통하면 이 컬럼 스페이스의 정규 직교 기저 Q1, Q2, QK를 얻을 수 있죠. K의 1차 독립인 컬럼 벡터들이 있었으니까 그거로부터 정규 직교인 벡터들을 만들 수 있잖아. 이것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쭉 컬럼으로 만들어준 하나의 행렬
Q를 생각해 봅시다. M by K라는 행렬 Q를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는 이제 그런 행렬이 주어지면 이걸 구할 수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따라서 만일 행렬 A가 랭크가 K이면 A는 이렇게 위와 같이 만든 이런 행렬 Q와 삼각행렬 R로 곱해서 이렇게 분해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QR 분해의 정리예요. 여기서 이 Q는 A의 열공간의 정규 직교 기저들로 만들어진 컬럼들이 정규 직교 기저 안에 있는 그런 벡터들이고 그런 행렬이고 R은 주대각성 성분이 모두 양수인 K by K 삼각 행렬이다. 그럼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Q는 사이즈가 뭐예요? M by K죠. R은 삼각 행렬이면서 K by K죠. 그래서 상쇄되고 우리는 M by K 행렬을 이렇게 갖게 되죠. 자, 그래요. 이거를 증명을 해준다면 A의 열들은 컬럼 스페이스의 기저들을 이루게 되고 이것을 정규 직교화시켜서 이 컬럼 스페이스 W의 정규 직교 기저 Q1부터 QK를 얻을 수 있죠. 아까 설명했듯이. 그래서 행렬 Q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죠. 앞에서 봤듯이. 그러면 WJ들은 스팬 오브 W1, WJ까지 여기 J가 1부터 K까지에 대해서 WJ는 당연히 스팬 J에 포함되고 따라서 Q1, QK의 스팬에 포함되죠. 이게 기저니까 이것도 사실 다 기저니까 각각의 J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J가 가만히 있어보자. 요걸 J라 그러고 실제로는 사실은 요거를 여기서 요 J하고 요 J를 좀 다르게 써도 상관없는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어쨌든 요거 뭐 지금 이대로 맞아요. 더 클리어하게 쓸 수도 있을 거다. WJ는 그럼 이 QI들의 1차 독립으로 만들 수 있어요. 요거 사실은 요거 K로 씁시다. 요거 K로 씁시다. 바꾼. K로 씁시다. 그러면 요 WJ는 요 W1부터 K까지 모든 것들이 CIJ, Q 안에서 요것도 1차 결합으로 이렇게 풀 수 있죠. 그럼 그런 상수들이 존재하죠. 그럼 이 상수들이 다 0보다 같거나 크다고 가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만약에 요 CJ가 이게 C1J, CJ 요 CIJ다. 요거 IJ이고 요거 CIJ다. C1J, 2J 그래서 요 뒤는 다 0이고 1J, 2J에서 C에 1J, 2J 요 노테이션 요것도 조금 1J, 2J IJ 어쨌든 요게 만약에 음수면은 요 벡터 요 Q에다가 요 Q에다 마이너스 해주면 되죠. 그래도 그것은 1차 독립성에 아무 변화를 주지 않죠. 그렇죠. 직교성에도 아무 변화 주지 않죠. 마이너스 1배 해줘도. 어차피 0 되는 거니까 플러스 0이 되든 마이너스 0이 되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CI들은 다 0보다 큰 걸로 같거나 큰 걸로 정의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만든 게 도대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한번 봅시다. WJ는 Q의 열들의 1차 결합이죠. 그리고 그 모양이 어떻게 돼요? WJ는 Q의 CJ 이렇게 곱해진 게 되죠. 1, 2 1J, 2J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R을 뭐로 놓냐면 R을 요런 거 요 C1을 컬럼 벡터로 C2를 컬럼 벡터로 CK를 컬럼 벡터로 K by K 행렬로 놓으면 A는 바로 W1, WK인데 원래 이것이 Q의 C1, Q의 CK로 요게 요것과 같고 요게 요것과 같으니까 이렇게 풀었을 수 있고 이건 다시 쓰면 Q 곱하기 이 R 행렬 곱한 것과 같아진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A의 열들이 1차 독립이므로 R은 가역행렬이 되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R이 삼각행렬이고 상사각행렬이고 또 수세각성 성분들은 다 0이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CIJ를 잡을 때 다 R에 CIJ를 CIJ를 잡을 때 전부 다 포지티브인 걸로 잡았었으니까. 포지티브로 잡았었으니까. 따라서 A는 QR로 풀었을 수 있으면서 Q는 컬럼들이 정규직교 벡터들이고 R은 삼각행렬이면서
두 대각선 성분이 다 0보다 작거나 큰 그런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실제로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이 QR 분해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어졌을 때. 자, A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A가 일단 풀 컬럼 랭크 가지고 있죠. 이거 랭크 3이니까 이 QR 분해가 일단 존재해요. 자, 이거를 실제로 컬럼 벡터들 3개가 있는 걸 가지고 이거 갖고서는 QR 분해를 하면은 QR 분해가 아니라 정규 직교와 기적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용하면 Q를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이게 Q1, Q2, Q3를 순서대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 Q는 컬럼 벡터들이 정규 직교 기저들이에요. 정규 직교 벡터들이에요. 그리고 R은 그러면 R을 어떻게 구하냐? 자, A equal QR이므로 또 Q 인버스는 Q 트랜스포즈예요. 더군다나 왜 그런지 알아요? 컬럼 벡터들이 3차, 그러니까 N차 행렬에서 N차에서 컬럼 벡터들이 정규 직교 기저이면 인버스가 트랜스포즈라는 것도 배웠었고 또 뭐 그 있죠. 여러 가지 배웠었지. 1차 독립인 그 있잖아. 그 14개, 15개 있는 그 가역 행렬의 그 동치 정리. 그 중에서 컬럼 벡터들이 정규 직교 기저이면, 정규 직교이면, 올소노말 벡터들이면 인버스하고 트랜스포즈가 같다. 그래서 실제로는 인버스 구하는 문제가 바로 뭐로 바뀐다 그랬어요? 트랜스포즈 구하는 문제가 되고, 트랜스포즈 구하는 것은 계산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그런 컴퓨터에서 코스트가 전혀 맥히지 않는 계산이고, 역행렬을 실제로 계산하는 계산은 엄청난 돈이 드는 계산이라고 했었죠. 자,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그냥 Q 트랜스포즈를 구할 수 있죠. 그럼 R은 어떻게 구해? A에다 Q 인버스 곱해주면 되네. 그렇죠? 그러면 R을 그냥 구할 수 있죠. 그 Q 인버스가 Q 트랜스포즈니까 Q가 여기 있으니까 Q 트랜스포즈 갖다 놓고 A 곱해주면 바로 R이 구해지죠. 실제로는 그래서 A에다가 A는 이 Q하고 R도 곱하면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정규 직교 기저고 이거는 논제로 벡터고. 오케이? 자,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행렬 A가 있고 랭크가 K라 그러면 이 AX equal B의 최소 제곱회를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지난주에 최소 제곱회에 대해서 배웠었죠? 최지민군, 최소 제곱회. 이것들이 왜 필요했어? AX equal B. A가 가역 행렬이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냥 A 인버스를 곱해버리면 X equal A 인버스 B로 딱 유일한 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AX equal B가 이 A가 가역 행렬이 아니면 그러면 경우가 두 가지가 되죠. 무수히 그러니까 AX equal B가 이 A가 가역 행렬이 아니면 그러면 무수히 많은 해를 갖던가 해가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무수히 많은 해가 있을 경우에도 골치 아픈데 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라 그러면 그건 더 말할 것도 없네. 우리는 답이 필요한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야 이건 답이 없네. 그러고서는 우리가 파산 선고할 수는 없다 그랬었죠. 그런 경우에 필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최소 제곱회라 그랬었죠. 최소 제곱회. 그 최소 제곱회 구하는 게 정말로 필요한 문제라 그랬었죠. 그럼 그 최소 제곱회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최소 제곱회를 구할 때는 A에다가 A 트랜스포즈 곱해주라 그랬었죠. 이렇게. 그죠? 풀 랭크를 가질 경우에 트랜스포즈가 되면 이게 풀 컬럼 랭크를 가지니까 이게 K 바이 K 행렬이 되거든요. K 바이 K 행렬이면서 랭크가 K니까 역행렬이 존재해서 X를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최소 제곱회라 그랬었죠. 이것은 이 행렬이 이 행렬의 해를 이 연립 방정식의 해를 같든 안 같든 유일하게 같든 무수히 많이 같든 또는 해를 존재하지 않든 어떤 경우라도 이것이 존재하면 이것이 이 유일한 이 해가 최소 제곱해고 만약 유일하게 존재하는 해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이거랑 같다 그랬었죠. 그랬었죠. 실제로 이게 만약 A가 정사각행렬에서 역행렬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러면 이거의 인버스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퀄 A의 인버스 곱하기 A 트랜스포즈의 인버스의 A 트랜스포즈 곱하기 B가 되죠. 그럼 요게 상쇄돼서 없어지죠. 그럼 A 인버스 B가 되죠.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해하고 일치도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여러분들 보고 연립방정식 풀어서 해를 구하라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지 사실은. 이렇게만 구하면 되지. 최소 제곱만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냥. 그렇지. 그럼 컴퓨터가
답을 구할 때 연립방 정식을 풀어서 이건 해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을 때는 존재할 때는 이렇게 구하고 A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답을 이렇게 구하고 아닐 때는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무조건 이렇게 놓고 구해서 집어넣으면 그 유일한 해가 존재하면 이런 유일해가 존재하는 것이고 해가 존재하지 않으면 최소 근사한 해 최소 제곱표를 주는 거잖아. 자, 이것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소 제곱표가 얼마큼 중요한지는 알고 있죠? 황군. 최소 제곱표가 얼마큼 중요한지는 잊어버리지 않았지?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이걸 하려면 자, 크기가 큰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계산이 필요로 되죠, 실제로. 이 문제를 QR 분해가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를 봅시다. 행렬 A는 QR로 쓸 수 있죠. 무조건 행렬 QR로 쓸 수 있어. 정규 올소노말 벡터들로 이루어진 Q하고 그리고 이 퍼지티브 주대각성 성분을 갖는 R하고 삼각행렬 R하고 그러면 A 트랜스포즈 AX는 A 트랜스포즈 B로 이렇게 쓸 수 있고 요것은 요렇게 A 트랜스포즈를 요렇게 쓸 수 있고 A는 QR로 쓸 수 있잖아. 그리고 A 트랜스포즈는 R 트랜스포즈 Q 트랜스포즈고 그러면 여기서 Q 트랜스포즈 Q는 이게 정규 직교인 벡터들이기 때문에 Q 트랜스포즈 Q 곱하면 이게 아이덴티티가 돼요. 그래서 상세에서 없어져 버려. 그러면 남는 게 뭐가 돼? R 트랜스포즈 X고 R 트랜스포즈 Q 트랜스포즈 B가 되죠? 그렇죠? 근데 R 트랜스포즈는 뭐야? 이게 삼각행렬이죠? 삼각행렬이죠? 주대각성 성분이 다 퍼지티브지, 양수지요? 그러니까 역행렬이 존재하지? R 트랜스포즈는 주대각성 성분이 다 양수라 그랬잖아. 처음 만들 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역행렬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 상수에서 없어질 수 있잖아. 그럼 남는 게 뭐예요? Rx 이퀄 Q 트랜스포즈 B가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건 삼각행렬이잖아요. 삼각행렬이니까 주르륵 풀기 쉽죠? 이건 하나의 벡터고 이건 삼각행렬이잖아. 그럼 X는 뭐야? R은 가역인 삼각행렬이고 따라서 후진 대입법을 이용하면 A 트랜스포즈 A의 역행렬을 구하지 않고도 X를 구할 수가 있었죠? 그렇죠? 이걸 구하는 건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서 키는 뭐냐면 A 트랜스포즈 구하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B는 주어졌던 거고. 근데 A 트랜스포즈의 역행렬을 구하는 것만이 문제인데 A 트랜스포즈 A의 역행렬을 구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 X를 구했던 소리야. 얘.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역행렬을 구하는데 역행렬을 구하지 않고 구했다는 소리야. 역행렬을 구하는데 QR 분해를 이용해서 역행렬을 구했다는 소리예요. 한번 이해되죠? 어쨌든 봤잖아. 이걸 구하려면 이것만 풀면 되는데 이걸 풀기 위해서 QR 분해를 집어넣었더니 Rx 이퀄 Q 트랜스포즈가 B만 풀면 똑같은 X를 구할 수가 있고 이 X를 구하기 위해서는 R이 가역인 상삼각행렬이므로 백워드 서브스티튜션을 하고 나면 그냥 X가 따라 나오잖아. 그럼 X는 구한 거 아니야. 최소 제곱해 구한 거 아니야. 역행렬 구하지 않고. 그쵸? 마술 같지? 자, 즉 QR분해는 선형 연립방정식 해를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이 QR분해 이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보려면 이런 참고 자료에 가서 보도록 하세요. 한번 직접 가서 볼까? 7장. 자, 이런 랭크 사이트에 가서 보도록 하면 몇 가지만 보여주고 갈게요. 자, 이 A에 관한 QR분해에 소요되는 계산은 간단하진 않지만은 또 손으로 하기에는 간단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계산기를 이용해서 하면 아주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서 자바를 내가 짜놓은 거를 보여줄게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는 과정을 내가 줄여놨습니다. 어디 있나? 어디 있지? 몇 절이었죠? 지금 여기가? 7장 제일 끝이네. 저는 이거 했었고, 레니스트로 갔었고, 자, 한번 쭉.
여기도 봤었죠? 정규 직교 기저 했죠? 실제로 이 애플렛은 아까 정규 직교 기저 만드는 거 애플렛 한번 직접 들어가 볼까요? 예를 들어서 벡터를 하나 줍시다. 벡터 하나 불러봐요. 임의로. 마이너스 5대 뭐 몇? 3? 또 몇 대 몇? 뭐 4대 8? 뭐 이렇게 하나씩 줍시다. 그러면 이거를 그람시 정규 직교와 기저를 하면 처음에 주어진 기저는 다음과 같았지만 이렇게 주어진 기저를 정규 직교화 시켜서 요 두 개의 정규 직교인 기저로 만들어 줬었죠. 이런 식으로 예제가 하나가 이렇게 주어지고 이런 기저가 주어졌다 그러면 요 두 개 벡터였다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정규 직교 기저로 만들어 준 거죠. 요런 거 하나하고 이렇게 두 개인 걸 가지고 요거 하나와 이렇게 직교 기저인 걸로 두 개를 만들었던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애플렛을 하나 만들어 놨었고 확인해보고 주소가 있으니까 그리고 QR분해를 우리가 쭉 지금 설명했죠. 자, QR분해에서 실제로 계산하도록 합시다. 여기서 요걸 가지고 가야겠습니다. 링크에 가서 자, 봅시다. QR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수치적으로 설명된 그런 과정이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QR분해는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건 다운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해놓은 것은 링크를 이런 거 하는 걸 수치 해석이라고 또 합니다. 수치적 선형 대수학이라고도 하고요. QR 분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 하우스홀드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해서 하는 그 전체적인 과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채우는 내용이 여기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또 QR 분해가 유일하다는 그런 거, 기븐스라는 사람이 정리한 QR 분해에 대한 것도 참고서적까지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걸 수치적으로 처리하는 걸 공부하는 것을 Numerical Linear Algebra라고 합니다. 그리고 골루비 매트릭스 컴퓨테이션에 대한 책을 쓴 게 거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바에 대해서 여기 보면 행렬을 추가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임의 행렬을 하나를 한 5차를 하나 줄까? 행렬을 만들고 임의로 채워주죠. 이게 5차 행렬이죠. 5차 행렬 하나를 주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QR 분해, 전에는 LU 분해 했었죠. 그 다음 QR 분해를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행렬 A에 대해서 행렬 A 행렬이 있었으면 그 행렬 A의 Q 행렬, 이게 올소 노말 행렬입니다. 컬럼들이 올소 노말 벡터들이죠. 그리고 R 행렬, 삼각행렬이 주어지죠. 삼각행렬에 삼각행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고리즘에서 이걸 다 포지티브로 바꾸는 과정까지는 하지 않고 짜놔서 행렬을 Q하고 R로 바꾸는 과정. 여기서 요령을 비워서 여기가 포지티브인 게 있잖아요. 여기 네거티브 있는 걸 요 첫 번째 컬럼에다가 뭘 해주면 돼? 마이너스 1배 해주면 요거 마이너스 1배 되고 요거 플러스로 바꿀 수 있고, 여기 마이너스 1배 해주면 요거 부호 바꿀 수 있고, 마이너스 그렇게 해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QR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내가 그걸 프로그램을 수정한다 그러면 Q가 만약에 마이너스, 여기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여기에 마이너스 바꿔주고 요걸 플러스로 바꿔줘라, 이렇게 명령어만 하나 더 보태면 되는 거예요. 엘레멘터리에서는 그 과정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 더했었어요. 여기서 한번 이걸 좀 더 자세히 고친 건데 한번 여기서 한번 볼까? 이렇게 해서 짜놓은 거를 채워서 입력을 시킵시다. 이 행렬에 대해서 QR 분해를 한번 봅시다. 같은 식으로 아직까지 그 부호는 바꾸진 않았어요. 유니타리 매트릭스에서. 자, 거기까지는 했고 이제 QR 분해를 구해라.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QR 분해를, 요 행렬을 주고 요 QR 분해를 구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구해보도록 하세요. 아까 했듯이 포지티브까지 되는 것까지 확인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고서는 그냥 답에 나온 대로 옮겨 쓰면은 과제가 틀렸다고 평가받을 수도 있죠. 근데 과제 주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건 이해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유니타리 행렬이 이렇게 주어지면 그 다음에 이런 주소에서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요.
실제로 확인한 예들이 여기 있습니다. 삼각형렬 나오는 것들, QR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네. 정규직교화 과정을 통해서 Q를 A가 있고 Q가 이렇다 그러면 A 그걸 QR로 쓸 수 있으니까 인버스를 곱해줘 갖고 또 Q 트랜스포즈를 그냥 곱해주면 Q 트랜스포즈가 Q 인버스니까 요걸 이용해서 R을 바로 그냥 구해주면 되고, 최소 제곱표를 구해라 그럴 때 바로 최소 제곱표 A 트랜스포즈 A 구하지 않고 앞에서 했듯이 Q 트랜스포즈 요걸 구하면 백워드 서브스티튜션을 구할 수가 있죠. 요 두 가지만 한번 해보면은 QR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봤듯이 요런 식의 행렬, 요 H가 하나의 행렬인데 요게 벡터의 요거니까 요건 스칼라고, 스칼라를 분모로 하는 또 스칼라니까 스칼라인데 요것은 n/n 행렬이 되죠. n/1 벡터 곱하기 1/n 벡터니까, 그러니까 이건 n/n 행렬이 돼요. 랭크가 1인 요런 행렬을 우리가 하우스웰더 행렬이라 그래요. 요것이 QR 분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아까 내가 보여줬듯이 여기 이 QR 여기에 그 하우스웰더 트랜스포메이션과 QR 사이의 관계가 있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보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이게 지난 여름에 이크미 10에 갔을 때, 이크미 9에 갔을 때 코펜하겐에서 러시아 전시장 앞에 러시아 수학자들이 모이는 앞에서 있던 것인데, 이 푸틴 대통령이 그 학회에 참석하는 수학자들한테 이렇게 친필로 문장을 써서 주었대요. 즉 어떤 변화든지 뭐든지 잘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주체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주체가 알아서 다 움직여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대우를 해줘야지, 그래야지 여유를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새로운 문제, 새로운 도전을 하지, 막 쫓기고 여유가 없어지면 새로운 변화에 도전할 여유가 없어지니까 그렇다. 이렇게 써줬대는데 이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아요. 보통 보니까 그 러시아에서 온 수학자들이 푸틴 대통령을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과학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KGB 출신이라 그래서 처음에 나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았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추진력이라든지 생각은 러시아 사람들한테 많이 존경을 받는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QR 분해는 마치고 다음에 좌표 벡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